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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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번 1편부터 포포포 매거진의 정유미 편집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93화 2부 주제 한 번만 읽고 시작해볼까요? 네, 여자 주인공이 빛나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책의 주인공의 성격 같은 게 따로 존재하시나요? 저는 좀 뭔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아, 네네. 너무 좋아해요. 매력적이죠. 혹시 너무 지은 좋죠. 작가님은? 저는 영화 캐롤 저... 네, 너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 캐롤에 케이트 블란쳇 굉장히 기품 있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을 책 너무 궁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지은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10대 시절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당시에는 특히 판타지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둘이 너무 좋아하던 소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거 읽어봐 하면은 아빠 이거 읽어봐 이러면서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타라 덩컨 1권 아더월드와 마법사들 부제이고요. 저자는 소피 오드윈 마미코니안.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면 타라라는 주인공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인 건가요? 맞습니다. 아. 지금 표지를 작가님들이 같이 보고 계신데 바로 네. 이 노란 색깔 머리에 흰색으로 이렇게 새치처럼 있을 거예요. 브릿지. 빠질 수 브릿지. 없죠. 네. 이것도 소설 속에 왜 생기게 됐는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타라 덩컨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책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 이 책이 처음 저희 나라에 출간이 된 거는 2005년 7월입니다. 옛날이네요. 굉장히 옛날이죠. 꽤 오래됐어요. 저자는 이 원고를 당시 마법소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었던 1987년 처음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1997년에 해리포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표절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15년 동안 원고를 다시 고쳐서 그 이후에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약간 해리포터의 후발주자라는 느낌을 저는 그 당시에 받았는데 사실 더 먼저 맞아요. 쓴 책인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타라 덩컨은 이런 판타지 소설이 있었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유럽 북미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몇 천만 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네. 혹시 유미 편집장님도 이 책 어렴풋이 보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이실까요? 저도 표지는 어렴풋이 본 적은 있는데 사실 해리포터 이후로 마법사 관련한 책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책이 먼저 나왔으면 그래서 이게 진짜 뭔가 처음에 그 깃발을 꽂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들었어요. 네, 이 작가님이 고민하신 거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뭔가 해리포터의 아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마음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타라 덩컨의 원고에는 마법학교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아예 과감히 지우고 다시 소설을 써내려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소설을 사실 작업하시는 글지마 작가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15년 동안 고친다는 거는 공감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몇 년 뒤에 나올 소설에 비슷한 내용의 학교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해리포터와 마법학교랑 스스로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센 거죠. 가지고 네, 있는 네. 나의 이미지도 해리포터 하면 뭔가 네. 마법사 그냥 거기로 이제 이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도구도 지팡이 생각할 수 있는데 괜히 해리포터 때문에 못 쓸 것 같고. 맞아. 네, 그래서 저도 아마 학교를 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썼다가 설정은 다 해놨는데. 눈물이 잠깐. 출판사의 줄거리 소개를 간략하게 빨리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던 소녀 타라 덩컨이 우연한 사건으로 자신한테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법 행성 아더월드와 지구를 오가면서 모험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이 아더월드에서는 하루가 26시간, 26시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년이 454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7계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인공이 그 계절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게 쓰여져 있어요.
저자인 소피 오드윈 마미코니아는 이름부터 굉장히 독특하죠. 어렸을 적부터 공상과학 소설을 12,000권이 넘게 읽을 정도로 굉장히 소설광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두 딸의 성격을 합해서 만든 주인공 타라 덩컨을 15년이라는 오랜 작업 끝에 출간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타라 덩컨은 1권 아드월드와 마법사들 이후에 비밀의 책, 저주받은 왕홀, 드래곤의 배반 등 이 외에도 총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권당 500쪽이 넘는 분량이에요. 와. 거의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등장인물이 진짜 많이 등장을 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라고 하시면서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이런 소설 읽을 때 주인공 색깔로 칠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네, 너무 우와. 많으니까 네, 뭐 주인공은 파란색, 누구는 이렇게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헷갈려서. 그 토지에는 인물 사전 따로 있는 거 아시죠? 토지 그 그럴만하죠. 전권 박스에 그 아예 인물 가계도라고 해야 가계도? 되나? 그런 게 네네. 있어요. 대박이다. 굉장히 또 그 설명책도 좀 두꺼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토지와 함께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미 대표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저는 무슨 책을 가져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정말 제인 에어 같은 고전을 가지고 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성 서사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저는 김나연 작가님이 내가 너라도 그랬을 거야 라는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분이 누구냐면 전희수라는 그림책 작가의 어머니이세요. 아, 네. 근데 이제 전희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영재발굴단 이런 데 나오면서 엄청 뭐 대통령의 친필 그런 서신을 보냈다 이럴 정도로 천재 어린 그림책 작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어요? 어디 학원에 보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어머니한테 많이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작가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모님의 좀 다른 사고방식이라든지 교육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김나연 작가 책을 보고서 저는 이 분이라는 서사가 너무 재밌고 되게 사람들은 그냥 전희수 작가의 그런 천재성, 뭐 화려함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만 저는 김나연 작가로 인해서 전희수 작가라는 또 꽃이 피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김나연 작가를 포포 1호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는 정말 전희수 작가를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전희수 작가의 엄마 이 작가의 오리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집중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쉽게 또 읽어볼 수 있는 에세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여정을 지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뭔가 이런 엄마들이 쓴 저서 같은 경우에는 뭐 법칙이라든지 뭐 팁이라든지 이러한 좀 약간 학습서 느낌의 그런 에세이류나 그런 서적들 되게 많아요. 뭐 엄마표 시리즈도 많고. 맞아요. 네. 근데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김나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직격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맞고 이제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점에서 일을 하는 거셨는데 서점에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꽂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 떨어진 페이지가 그 소록도에 관한 페이지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무작정 소록도에 가셨어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하냐라고 하시면서도 정말 운명적으로 근데 마침 우리가 한 명이 필요해서 찾던 중이었다라고 해서 소록도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할머님들의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제 그 과정을 또 겪으시면서 이제 그 아이를 본인이 3명을 낳았고 네. 또 그리고 1명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꼭 입양을 해야지라고 이제 이 두 부부가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오랫동안 봉사를 해온 곳에서 한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는데 이제 그 입양이 계속 그 좀 안 되어서 다른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전희수 작가의 그 새로운 가족이라는 그림책이 있는데 그 그림책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코끼리 무리에서 새로운 이제 엄마 잃은 코끼리가 합류하게 되는데 이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사랑을 빼앗긴 느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코끼리가 울면서 그냥 어딜 가다가 가족과 헤어지게 돼요. 아이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원가족을 찾아오는 그런 여정을 그리는 건데, 결국에는 사실 이제 가족이라는 게 뭔가 피를 나눠야만 사실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새 뭐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 한 우주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이 아이를 정말 무사히 성인이 되기까지 약간 달착륙하는 것처럼 어떻게 랜딩을 잘 네.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뭐 비유를 하자면 뭐 지구에서 화성을 간다라고 치면 이 과정 안에서 무사히 그냥 떠서 도착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다 뚫고서 이제 계속해서 길러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니까 돌보면 그 그림자 같은 존재여서 당연한 것들로 좀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엄마의 서사들은 뭔가 좀 짠하거나 네. 아니면은 진짜 막 뭐 성공한 커리어 우먼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김나윤 작가 글을 보면서 김나윤 작가만의 서사를 담으셨기 때문에 정말 유일무이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런 레퍼런스가 계속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겁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주고, 그렇게 이제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정말 거대하게 성장을 해왔는데, 네. 정말 누구나 꿈꾸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그 아이들의 이제 마음을 항상 어루만지면서 정말 그냥 아이들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키우는 그런 한 엄마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부모의 이야기죠.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책을 만들고 이제 뽀뽀를 시작을 하게 된 게, 오롯이 내 인생이 있어야 내 아이의 인생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돌도 안 돼 이제 몇 개월짜리 아이가, 그 아이들도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종일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난 지금 이렇게 좀비처럼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각을 했어요. 나의 서사를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스카이캐슬 나온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성과와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투영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뭔가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너무 없기도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찾은 책이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 전희수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팬으로서 책을 모으고 보고 하다가 사실은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된 거죠. 이 작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엄마표 시리즈나 아니면 어떤 교육법에 딱 특정 지어서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인물의 중점이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실제로 그 전희수 작가 전시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그 김나윤 작가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인터뷰 관련해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이분들은 진짜구나. 정말 꾸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그 토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아닌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누구한테 추천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은 매 순간, 삶의 또 순간순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마다 약간 나를 다잡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보면은 대학에 가고 뭐 취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특히 한국은 그런 프레임이 되게 강하잖아요. 특히 몇 살 때는 뭐 20대 중반에는 뭐 졸업을 해야 되고 이런 강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좀 내려놓아도 괜찮다. 나의 서사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쌓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뭐 사춘기에 방황을 하는 친구들부터 오히려 더 큰 방황은 사실 은퇴 이후에 나온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정적인 조직이나 이런 걸 벗어났을 때에 또 오는 방황이라든지, 그냥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때 꼭 보셨으면. 그래서 저희가 그 김나윤 작가님 인터뷰 제목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했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바람과 마주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 책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니까 이제 정말 이 팬심으로. 네. 근데 사실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그렇게 뚝심을 세운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시를 들어보자면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4년, 고작 4년 다녔을 뿐인데 졸업하고 나서 내가 소속된 곳이 없다는 그 공허함이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래서 좀 그런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가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 시장은 사실 내가 누구랑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작업실은 이제 혼자서 이제 막 뭐 맞아요. 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창가 바라보면서 고독한 직업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북페어나 아니면 독자들의 피드백인데 저희는 이 상태로 흔들릴 듯 말 듯 한 7, 80까지 오래 간다면 뭔가 직장에서 속속감을 느끼시던 분들이 5, 60대 때 은퇴를 하면은 그 공허함이나 아니면 내가 좌절감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인 것 네네, 같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네네. 너무 좋네요. 대표님이 어떤 마음으로 추천을 해주셨는지도 알 것 같고 네. 주변에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 혹은 선물해주고 싶은 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집 가는 길에 이제 구매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글지마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번 페어, 커넥티드 북페어에서 산 책을 가져왔는데요. 텀블벅 진행하셨던 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저랑 3층에 같이 계셨던 작가님인데 되게 명랑한 여성 작가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뭔가 빛나는 여자 주인공? 안에 든 서사들이 좀 저한테 와닿았던 내용들이 많아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김지연 작가님의 두 번째 책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제목이 연못 산책인 만큼 작가님 집 근처에 어떤 연못이 생겼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지역인데 좀 새로 연못을 판 이후로 주변 사람들이 다 그쪽만 산책을 한대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작가님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거 보면 저쪽도 산책하는 데 있는데 왜 굳이 일로 왔냐 하는 말에 차도가 다니는 쪽으로는 걷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이 일상에 주는 그런 따뜻한 책 안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유독 마음에 와닿았던 파트를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네. 11페이지에 나오는 엄마만큼의 보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연못을 주로 2바퀴 반 정도를 도는데 남자 아이들 둘과 남편 그리고 어머니로 보이는 이제 4명의 가족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추운 날씨인데 목도리 떨어뜨리고 막 달려가면 이제 어머니가 그걸 주워서 다시 목을 매주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남편이 왜 나는 안 매줘? 이래서 이제 매여주세요. 근데 정작 이제 당신의 목은 허한 거죠. 목도리조차도 없는. 그래서 엄마는 이쁜 풍경, 연못이 비치는 그런 노을 지는 풍경을 보고 싶은데 이거 보고 가자라고 이제 크게 말을 했는데도 이 남자 셋이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유비 편집장님 표정이 너무 공감하는. 네, 그래서 그냥 자신의 빈 목을 만지는 행동이나 아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막 빨리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 같이 가? 왜 엄마만 가? 이 말에 또 이분이 멈춰 서세요. 그래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너무 애틋하면서 네. 마음 아프고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가 다 사실 실화는 아니고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문체가 되게 소설 같다라고 느꼈는데 실제가 아닌 이야기도 조금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런 거를 많이 관찰하면서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사실 작가님이 너무 명랑하시고 대구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막 뭐뭐 알제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진짜 만나 뵙지 않았으면 사투리 쓰시는 걸까? 뭐 그냥 궁금증으로 남았을 텐데 작가님을 알아갈 수 있는 책이기도 했고 작가님이 여성으로서 느꼈던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이번 주제에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이제 데시벨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잘 못 듣는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음역대일 수도 있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가 하시는 걸 듣고 네. 그제서야 저도 좀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좀 뭔가 그 완전히 다른 세계를 계속해서 납득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선들이나 문체가 너무 따뜻해서 정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네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가져와 주신 모든 책들이 다 사실 좋아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혹시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번 4호를 만들면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4호 만들다가 사망할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지역에서 또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모니터와 마주하면서 글을 고치고 물론 그것만으로도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책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실제한 것인가? 이 책은 정말 뭐 서점이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이버상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왜 나는 책을 계속 만들지? 이것은 집착인가? 애증인가? 막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어쨌든 이런 세상에는 발굴해야 되는 이야기와 또 이렇게 같은 장면이어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더 많이 책으로 발현이 되어서 이제 또 뭐 드라마로 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통로로 사실 책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독립출판을 하면서 이렇게 만난 이런 창작자님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창작자들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좀 개간 작업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책을 만드는 게 바람이자 사실 꿈인 것 같아요. 아, 꿈을 영원히 간직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사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은 이야기들 사실 많이 해주셔가지고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훅 지나갔어요. 네. 다음에도 꼭 기회가 있으시면 또 좋은 특집으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